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총리님. 네. 총리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8개월 좀 지났습니다. 예, 8개월 동안으로서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책임 총리라기보다는 대독 총리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대국민 담화 발표하셨죠? 네. 그 담화를 할 때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나 조율이 있었습니까? 제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되는 마당에 당연히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한 겁니까? 내려온 글을 읽은 겁니까? 상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글들이 많습니다. 이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내용의 대부분이 국회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훈계라는 말씀은 좀 오해입니다. 저는 그 담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선진국의 정치는 참 좋은데 대한민국의 정치든 이런 혼란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핀란드를 방문하셔서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래도 쓰셨는데. 네, 핀란드 방문 시에 총리와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미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년, 30년 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지금 핀란드 총리는 그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여야 간에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겨서 거기에 담았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런 미래위원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총리님 핀란드 가셔서 핀란드에서도 선거 때 국정원이나 국가보훈처나 국방부가 선거에 개입한다고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검사를 바꾸는 핀란드 정부였습니까? 검사를 바꾸는 문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국민 담화라고 그것도 질의응답도 없이 그냥 9분 만에 딱 읽고 나가시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데 관광진흥법이나 이런 내용 특별히 이 담화에 특정한 업체의 한 개 호텔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됐는지 싶은데요. 이거 없어도 학교 정화구역 밖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호텔을 잘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경제 활성화, 민생을 살리자는 뜻에서 호소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호텔 하나 짓는데 2조 원 들고 그거면 4만 7천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 관계 기관에서 지시한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G20 정상회담을 하고 G20 정상회담의 경제적인 성과가 얼마라고 국민들한테 발표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내년에 27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G20 정상회담 하면 400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1년간 생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G20 정상회담 한 거 분배만 하면 1년간 먹고 살겠어요. 통계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를 통상적으로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합니다. 보수 정권의 대부분의 주치지는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 정도 됩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5년간 평균 얼마였습니까? 제가 수치는 모릅니다만 증가율 면에서는 조금 낮지만은 금액에 있어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8%고 MB 정부가 6.1%입니다. 참여정부는 얼마나 됩니까? 참여정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8.4%입니다. 흔히들 진보 정권이어서 안보에 무능하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정권은 안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8% 이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지금 3.8%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FX 사업 올해 예산에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도가 가능합니까? 네, 그거는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뒤에 짜져보고요. FX 사업을 빼고 나면 국방 예산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방장관 할 말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참여정부 때의 정부 재정 증가율이 8.7%, 현 정부의 내년도 정부 재정 증가율을 3.4%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증가율의 차이를 감안해서 국방비 증가율 33.8%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되 필요한 예산을 항목에 누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목소리를 정확히 내십시오. 총리. 네. 지난번 나라살림 계획을 2013-2017을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국방 분야 재원 배분의 기준이 임기 중에 연평균 몇 %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수치는 잘 3.9%입니다. 네. 국방장관, 지난 7월 달에 대통령에게 1418 국방중기계획 발표하셨죠? 보고하셨죠? 예. 거기에 5년간 연평균 얼마가 증가해야 된다고 쓰셨습니까? 네, 7% 정도. 7.2%죠? 예. 정부에서는 3.5%도 겨우 주겠다고 하는 거고 국방장관은 대통령에 보고할 때 7.2%씩 매년 증가시켜야 국방력이 세워진다고 말하는데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어떤 것이 맞아서 국민들은 어떤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앞으로 현재와 미래 앞으로 5년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이 이 정도는 증가되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당국과 또 국회 등 여러 가지 관여되는 분들께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총리 한 말씀 해보세요. 네,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과 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균형을 위해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해시킬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떨치시는 게 총리의 역할입니다. 총리 법률가시죠? 네. 헌법 5조가 뭘 명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은 대한민국은 특별히 군사 쿠데타가 2번이나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군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죠? 네. 공직선거법이든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군인복무교율 어떤 규정을 다 들더라도 군인들이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 때 혹은 그 전부터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국내 정치에 관여해왔다는 것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총리가 보고받은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데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8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정원이 재판이 끝났습니까? 재판이 끝나고 또는 그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총리께서 본인의 입장이 없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총리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범위의 밖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다시 사이버사령부로 돌아가자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장관은 조직적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진술을 토대로 지난번에 중간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도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네. 군인들이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내 정치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강압하고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군, 검찰이 합동으로 지금 철저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가정에서 답을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아니라 질문에 답만 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네. 군인들이 인터넷상에서 G20 정상회의에 대한 유치 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것을 집필해서 국내외에 홍보토록 했으며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막는 것에 큰 일조를 했다. 이런 일들 군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조사 중이니까 아니, 답만 하세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 원론에 대한 답을 하세요. 이런 일들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을 직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군인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로서 하는 것은 그러죠. 국방장관, 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 조서입니다. 맞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정책 홍보 기능도 같이 수행합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의 행태는 우리 포털 사이트나 SNS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북한의 대남 정책을 선전을 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모략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북한의 선전 전략을 차단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설명해 줌으로써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과 그 예하의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적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가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런 것처럼 IP를 차단하고 아이디를 적발되면 그걸 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그런 일들을 방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만 포탈과 블로그와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게 온당한 행위입니까? 심리전이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심리전을 하지만은 이걸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지금 말씀 똑바로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게 국방부의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트위터에 리트윗하고 댓글 쓰고 하는 것이다. 정치적 글을 게재했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치 위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조직적으로 시행이 됐느냐, 개인적인 일이었냐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사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알려준 아이디 풀로 7개 플러스 8개 그거 외에 국방부에서 밝힌 거 뭐 있습니까? 엊그저께 국정감사 시에 상세히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는 언제쯤 다시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사에 대해서는 상세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전문 수사관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정원과 국방부가 사용하는 IP를 통해서, 해외 IP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지금 그 IP의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예산서 낼 수 있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그 IP 비용을 감당했는지 낼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 때 이미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그 사이버 사령부 임무와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펼칩니다마는 국회에도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게 실제 어떤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는 건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국민을 상대로 이런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과연 국방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해야 될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평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도 지금 거의 자료 제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총리,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 중에 병역 면제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14분 계십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국적을 변경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게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16건입니다.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고 자식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뭐하고 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국적을 바꿔서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하나만 확인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방 공약 중에 하나가 18개월로 낮추겠다. 군인의 복무 기간을.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주무 부처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지금 연구 중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이 삭제된 건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이 되면 불가피하게 병력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사관 소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사관의 증원과 또 장병들의 숙련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대책, 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런 선행 조치들이 조성이 된 연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지금 당장 어떤 로드맵을 잡지 않고 이런 조치들 한 연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저희는 방향을 정했고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중장기 계획 140개를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기 중에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사과하고 끝내십시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장관 답변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김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